K방산의 세계적 위상, 이제는 글로벌 리더.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 K방산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부터 최첨단 무기 체계까지 K방산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파헤쳐보는 시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세계 시장을 점령한 K방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도약,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K방위 산업의 최신 기술. 한국의 방위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현재는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주목받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방위 산업의 핵심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있으며 특히 K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같은 지상 무기체계부터 KF21 보라매, FA50 경공격기 등의 항공 무기체계, 그리고 잠수함과 구축함 등의 해상 무기체계까지 전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K방위 산업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발전 중 하나는 인공지능 AI과 로봇 기술의 접목입니다. 무인 전투 시스템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국은 무인 지상 차량 UGV, 무인 항공기유 AV,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디펜스의 아르고스 II와 같은 무인 지상 정찰 로봇은 위험한 전장 환경에서 병사들을 대신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 전 NCW, 네트워크 CNTRIC 워페어 개념에 부합하는 통합 전투 체계도 K 방위 산업의 중요한 발전 방향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정보 공유와 통합 운용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TICN 전술정보통신체계와 KCTC 과학화 전투훈련장은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와 지휘 통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와 전자전 능력 또한 K방위 산업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물리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와 공격 능력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한국은 사이버전 대응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GPS 재밍 대응 기술,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장비, 그리고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시스템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 같은 탄도 미사일부터 천룡천마 후속, 해성, 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자주국 방위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발전 방향은 스텔스 기술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이더 흡수, 소재 RAM화, 형상 설계 기술은 한국의 스텔스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KF-21이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RCS 감소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향후 한국의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도 한국은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와 EMP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 등 첨단 에너지 무기는 미래 전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방위산 업체들은 이러한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DD국 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치양성 에너지 무기 기술은 드론과 같은 적어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호 기술 측면에서는 능동 방호 시스템 APS,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의 발전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이 개발한 코리안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KAPS는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하여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K전차와 같은 지상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폭합 장갑 기술, 반응 장갑 기술 등 수동적 방호 기술 역시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한국의 방호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의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민간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민간 기술을 방위산업에 접목함으로써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군 기술 협력은 K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K방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고 자주포의 경우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어 그 성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FA-50 경공격기 역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되어 한국 항공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K전차, K고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대량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의 기술 발전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방위산업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산업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방위산업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 역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국방벤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도 존재합니다. 첨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맞춰 연구개발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방위산업의 특성상 보안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위산업은 한국 특유의 빠른 기술 습득 능력과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갈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K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전망됩니다. 첫째, 무인화 자율화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인 전투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둘째,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의 확장입니다. 전통적인 육해공 영역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 강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도 더욱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글로벌 방산 협력의 강화입니다.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 생태계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K방위산업은 첨단 기술력과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세계 방위산업의 주요 축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K방위 수출 성공 사례.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수출 성과를 거두며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의 수출 성공 사례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K고 자주포, K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대표적인 무기체계들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K고 자주포는 K방위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고 자주포는 발사 속도, 사거리, 기동성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며 현재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터키의 경우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에서 T-155 피르티나로 생산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2022년 980대 규모의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K고 자주포의 우수성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고 자주포의 해외 수출 규모는 약 2조 원을 상회하며, 이는 단일 무기체계로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K전차 또한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통해 K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전차는 우수한 화력, 기동력, 방호력을 갖춘 최신의 주력 전차로 2022년 폴란드와 180대 규모의 1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추가 계약을 통해 총 1000대 이상의 전차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의 총 규모는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인 폴란드가 NATO 표준 무기체계 대신 K-전차를 선택했다는 점은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발한 FA-50 경공격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FA-50은 훈련기와 경공격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항공기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2022년 48대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최근 1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FA-50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로 인정받으며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A-50의 누적 수출액은 약 3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항공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입니다. 해상 무기체계 분야에서도 K방위산업은 괄목할 만한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해군 함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함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세척의 209급 잠수함과 필리핀에 공급된 호위함, 태국에 수출된 프리기탐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과 남미 시장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형 호위함 FFX과 한국형 구축함 KDX 시리즈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 방공 무기체계인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K방위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LIG넥스원이 주도한 천궁 미사일 체계는 2020년 UAE와 약 4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 미사일 체계의 첫 해외 수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의 S-400 등 글로벌 방공 미사일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의 수출 성공은 한국이 첨단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수출 성공 사례로는 K-11 복합형 소총을 들 수 있습니다. S&T모티브가 개발한 K-11은 5.56 소총과 20 공중 폭발, 유탄 발사기를 결합한 혁신적인 개인화기로 UAE에 약 5,000정이 수출되었습니다. K-11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과 주야간 표적 획득 능력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한국의 소형 무기체계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K-11 소총, K-3 기관총 등 다양한 소화기 역시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인체계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MUAV가 2023년 말레이시아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성공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이 계약은 한국산 대형 무인항공기의 첫 해외 수출 사례로 향후 동남아시아 무인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나디펜스의 소형 정찰용 무인지상 차량 유지 브이더, 호주군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등 무인체계 분야에서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의 수출 성공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들은 합동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휘지 정부 간 거래 방식의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방산 수출 금융 지원, 수출, 인허가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2년 출범한 국방산업수출전략기획단은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K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타변화도 K방위산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주요 수출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로 수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NATO 회원국들이 K방위산업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성능과 신뢰성이 서방권의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수출 방식의 다각화도 K방위산업의 특징입니다.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수입국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와의 K9 자주포 기술 이전 사례,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기술 협력, 폴란드와의 K전차, 현지 생산 계획 등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방위산업의 수출 성공은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속적인 기술 투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제품 경쟁력 강화와 추가 수출 성공으로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수출은 협력업체들의 부품 수출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K방위산업의 수출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체계 현대화 추세는 K방위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역내 국가들의 방위력 증강 노력도 한국산 무기체계 수출의 촉진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방위산업의 수출 성공 사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제품 품질 향상,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를 통해 K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군사력 비교.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는 지역 안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각국의 전략적 목표, 군사적 역량, 그리고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한국은 현대화된 군사, 장비와 훈련된 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다양한 군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지상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육군은 약 4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또한 한국은 K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차 등 차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전투 능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한국은 최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보유하여 해상 전력에서도 강력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여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해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도급 강습 상륙함을 운용하여 상륙 작전 능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공군 역시 한국의 군사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F-15K, KF-16,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형 전투기를 보유하여 공중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의 공군과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입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상 발사형 미사일과 항공 발사형 미사일을 보유하여 다양한 공격 및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약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특히 대포병 전력과 장사정포, 다연장 로켓 등 비대칭 전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와 장사정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군은 약 2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과 공군의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전투 함정을 보유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군은 제-20 스텔스 전투기와 H-6 폭격기 등 최신형 전투기를 보유하여 공중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과의 전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지만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약 24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고도의 훈련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과 헬기 항공모함을 보유하여 해상 전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J, F-2,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형 전투기를 보유하여 공중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과의 전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특히 핵무기와 전략 미사일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약 1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